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항상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지금 증시가 급락하면서 제 계좌도 하루 만에 1,0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71% 수익률로 떨어졌고 아침엔 1억 3,100만 원 수익 중이었는데 지금은 1억 2,400만 원으로 수익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계좌 역시 67% 수익률과 79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투자 자산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자산의 등락도 점점 커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돈그릇을 키워 적응하고 견뎌내야겠죠? 자, 제가 새벽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방금 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때문입니다. 전월 대비로 보나 전년 대비로 보나 또 헤드라인으로 보나 코어로 보나 모두 예상치를 상회한 쇼크가 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나마 낙관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소수점까지 보게 된다면 반올림 영향이 컸다는 특이점이 있지만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데이터보다 시장의 해석이죠. 현재 시장은 장 초반이긴 하지만 이거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하는 거 아니야? 또는 인플레이션이 3%대에 고착화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는 금리 인하를 당분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연결되죠. 현재 AI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한 미국 증시엔 매우 강한 악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CPI가 발표되고 폭포수처럼 급락 전환한 차트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저는 8일 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장기적으로 결국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라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언제든지 웅덩이가 올 수 있다. 너무 많이 오르기만 했기 때문에 오름이 있으면 결국 내림도 있는 법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확실한 생각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으로 우상향을 바라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웅덩이, 조정이 찾아올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애매하게 말한다는 댓글이 오늘 하나 달렸더라고요. 이것보다 어떻게 더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리겠는데? 라는 시장의 우려가 생긴다는 것은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연결됩니다. 지난 8월에도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조정장이 시작되었는데 현재 상황도 매우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국채금리와 달러 상승을 매일매일 체크하며 이것들의 상승이 언제 멈추고 언제 다시 하락으로 시작되는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제가 시장의 해석은 금리 인하가 밀릴 것이다 라고 바라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CPI가 발표된 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7월로 밀린 것도 아니고 무려 9월까지 한 번에 쭉 밀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라는 것이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확 죽어버린 것을 볼 수 있죠. 왜냐면 누가 봐도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멈추고 여기서 고착화되거나 반등할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왜 시장이 인플레이션 반등을 싫어하고 왜 제가 경기 침체만 아니면 된다, 또 인플레이션 재반등만 아니면 된다 라고 매일매일 강조를 하냐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항상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결국 둔화가 될 것이라 믿고 있지만 경제 예측에 대해 피터 린치는 시간 낭비라고 말했죠. 그러니 우리는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며 어떻게 대응하냐가 우리의 자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주룽줍 투자 전략을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산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많이 불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현재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박스권 하단에 다시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영상을 찍는 현재 아직까지 60일선은 터치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는 현재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인 이 60일 이평선 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CPI를 살펴보면 둔화에 유리한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다시 에너지가 상승 전환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번에 교통 부분에서 매우 크게 상승했고 그리고 주거비 역시 6%나 올랐죠. 그리고 CPI가 발표된 이후 마크 미너비니의 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영상에서 전달드린 내용인데요. 마크 미너비니 역시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뷰를 전망하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다는 뷰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CPI가 발표된 후 마크 미너비니는 이런 트윗을 기재했습니다. 시장은 내 예상대로 변동성 폭풍이 찾아왔으며 나는 다우숏 포지션을 늘렸다. 연준은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하를 결정한다고 한 만큼 아마 예상만큼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시장의 예상만큼 빠르게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장기적으로 낙관적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조정을 예상하며 일단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천천히 인내심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라는 트윗을 방금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계속 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라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장, 웅덩이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매번 같은 말을 확실하게 전달드려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5개월 연속 상승, 10주 연속 상승, 주봉 RSI 70 이상, 100거래일 동안 27% 상승, 즉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시 눌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예상한다 라는 말씀도 드려오고 있습니다. 즉 저에게 이번 웅덩이 조정장은 기회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이번 조정장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줍줍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것이라 보기 때문이죠. 노란색 구간이 결국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지만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잡히지 않는 법이다. 우리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라는 말을 남겼죠. 또한 윈스턴 처칠 또한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전 이번 웅덩이를 기회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60일 이평선을 터치하게 되면 약 7개월 만에 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7개월 전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 이스라엘 전쟁, 국채금리, 달러, 유가 급등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마이너스 11% 하락했죠. 이번에도 3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고 한 달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질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매수 비중을 잘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기회에 대한 명언을 공유드렸죠. 약 7개월 만에 본격적인 기회가 찾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를 보며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이 위기가 기회처럼 보이시나요? 전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매수 비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언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는지, 언제 소액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지, 실시간으로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제 매수, 매도하는 금액과 매수, 매도하는 타이밍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7개월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다면 더보기나 고정 댓글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제 실시간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5천만 원대부터 멤버십 분들과 함께 웅줍을 시작했으며 미국 주식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선정한 중요한 리포트와 제가 결제하고 보는 미국 주식 자료들, 비트코인 자료, 투자 자료 중 엑기스만 정리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어떤 곳보다 최고의 퀄리티라 자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가입 버튼 누르고 가입해 주시거나 영상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가입 링크 기재해 둘 테니 클릭하셔서 가입해 주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